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증시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증시만 딱 놓고 보면 그닥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수를 좀 보시자면 다우 지수가 1.2% 내렸고요. S&P 500도 1.1,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전후에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 다우 지수는 뭐 약보합 정도였고요, 주간 기준으로. 그리고 S&P는 1.4, 나스닥 지수는 무려 4.4%나 주간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뭔가 변동성이 컸었어요. 이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진화되고 하면서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진짜 선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은행권 이슈다 보니까 좀 큰 종목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기술주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거대 남폭토끼님 그리고 다비드 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만 딱 보면 지수가 많이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다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은행위기의 핵심에 있는 두 기업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그러니까 약간 지역은행으로 약간 중소은행이고, 유럽에서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이 두 개가 핵심에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또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보고, 먼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33% 급락을 했고요. 장 끝나고 나서 15%가 추가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그 목요일 날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미국의 주요 은행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은행들이 총 3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들이 모아서 예금을 예치하는 요 지원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 이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대형은행들이 하는 게 뭔가 안 좋은 신호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도 이 은행들이 예금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디폴트 위험이 이제는 대형은행으로 이건 확산이 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은행 괜찮아, 우리도 투자하잖아 라고 하면서 신뢰를 주기 위한 이게 이제 거짓 신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전이 위험을 확산시키는 그 결과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을 유치한 그 기간이 최소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일 지나면 이들이 또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냥 이게 단기적인 뭔가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해야 하는 뭐 이런 흐름들, 이 자체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 않은 평가를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확실히 이제 약간 위기의 그 타이틀에 이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뭔가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겠죠.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배당을 당분간 할 수 없어 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유동성 확실히 안 좋구나 라는 또한 하나의 신호를 주기도 했고요.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이래라 저래라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결국은 또 인수할 주체를 찾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매각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아니면 아무래도 법정 관리,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 우려가 뭐 지속됐고요. 매드부시가 실제로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5달러로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린 거고, 앞서 이제 매각이 베스트의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금융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매각이 되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뭐 불리한 매각,
거의 뭐 그냥 거저 가져가 주세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주식 가치가 거의 이제 소멸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이제 좀 맞물렸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P가 지난 15일 날 A-에서 BB 플러스로 4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등급 전망을 부정적을 유지해서 또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열어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저께, 그러니까 19일 일요일 날 추가로 등급을 또 내렸습니다. BB 플러스에서 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도 그랬고 피치도 역시 등급을 많이 낮췄었는데, 무디스에서도 7단계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은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근데 파산 가능성 높다고 해서 신용등급 이렇게 낮춰버리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불안했어요. 일단 정규장거리에서 한 6.9% 내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는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UBS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됐던 건데요. 주말 사이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 하락했던 내용부터 좀 보자면, 이건 이미 지나간 내용이 됐는데, 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540억 달러 이제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이제 숨은 돌렸는데, 그랬는데 1년 만기 얘들의 채권 수익률이 뭐 18%까지 치솟기도 하고, 뭐 도이치뱅크라던가 이런 거래하던 은행들이 뭐 거래를 축소하는 등 영업 환경이 이제 많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건데, UBS 자꾸 이 UBS 난리 나네요. UBS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반등을 했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32억 달러의 인수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1위 은행이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2위 은행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대형 은행과 뭐 빅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UBS에서는 인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실한에 가져가봤자 우리도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면 그냥 1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할게 였는데, 아무래도 이 스위스 당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주주들이나 시장 전반적인 파급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가격을 높이고 해서 결국은 이제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요. 대신에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인수자금 1,080억 달러 정도를 필요한 것들이겠죠.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재정적 부분들, 이거 뭐 여기까지도 다 대출 니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이 열리기 전에,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인수합병 마무리가 좀 된 거고요. CX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한 22 갖고 있다면 요거를 UBS 주식 한 주로 전환을 해주는, 그래서 요 결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UBS 쪽의 주주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결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크레딧 스위스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한 4-5시간 전에 막 속보로 떴던 내용이어서요. 요거는 이제 계속 또 나오는 내용들 업데이트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금요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이나 전월보다 좀 나쁘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8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는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금리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긴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왔죠. 산업 생산도 좀 꺾이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크게 민감도도 좀 낮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금융 위기, 이게 좀 핵심으로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